뭡니까? 피스톤이죠. 피스톤하고 실린더 블록 사이에 복원이 되는 게 가장 크게 느끼고, 그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 피스톤하고 이 사이에서 복원이 만약에 여기서 원활하게 해서 레시피들을 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간단히 생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뭐냐? 이게 양정 부분도 양정 아니나 전부 다 여기를 갖다가 철입니다. 여기 철 그냥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정비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놀러 오세요. 그것도 같이 유튜브 찍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안녕하세요. 차영TV 차영이에요. 오늘은 보건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 전에 그냥 첨가제하고 보건제는 약간 틀린 개념이에요. 첨가제는 처음부터 넣고 이렇게 넣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보건제는 그냥 처음부터 넣는다고 복원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 키로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선은 뭐냐, 왜 보건제가 어떤 부분에서 먼저 뭐가 복원이 되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코팅이 아니에요. 복원이에요. 복원인데, 그리고 세상에 코팅제라는 게 있을까요? 그럼 말이 그냥 편하기 위해서 코팅제라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복원. 우선은 뭐 저희가 정비 경력 쭉 있는 결과 하도 제품도 있는데, 하도 제품보다 우리나라의 국산은 러시아산 레슈루스가 훨씬 더 오래 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 봤습니다. 레슈루스 제품들은요. 그래서 그 레슈루스 제품을 갖다가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지금 현재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판매는 저도 뭐 여기서 무주지포트 김포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무주지포트 사이트 들어가시면 너무 또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샵에 오셔가지고 하셔도 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봐서 택배비나 좀 저기 해서 넣어드릴 수 있는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하도 좋고 레슈루스도 좋아요. 다른 국산 제품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지한 정비사의 말을 잘 들어서 하셔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어디서 효과가 있냐? 우선 가장 크게 정비사들도 그렇고 고객님들도 이제 걱정하는 게 뭡니까? 피스톤이죠. 피스톤하고 실린더 블록 사이에 복원이 되는 게 가장 크게 느끼고, 그 부분에서도 정비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피스톤이죠. 이게 피스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실린더 블록 슬리브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피스톤이 좀 제가 일부러 누른 거예요. 이렇게 피스톤 링구가 나와서 문지르지 않습니까? 이 문지를 넣을 때 어느 부분은 손으로 피웠을 때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수평이고 이런 굴곡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그 스크래치를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면 보링할 때 호닝 자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스크래치 난 부분에 보면은 수평인 상태에서 일자 만질만질한 거에 대한 복원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쑥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과장되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확 보여요. 쑥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스크래치가 난 부분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메꿔지냐? 라는 얘기예요. 그쵸?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에 긁는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사이. 그쵸? 그러면 만약에 이 피스톤하고 이 사이에서 복원이 만약에 여기서 원활하게 해서 레시피들을 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그렇죠? 이 사이로 오일이 올라오는 게 그만큼 덜 올라오고, 피스톤의 열이 블록으로 빨리 전달이 되겠죠. 면적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현상일까요? 오일이 빨리 식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좋기 때문에 오일 수명이 길어지며, 오일에 대한 점도의 유지 능력이 뛰어나지니까는 오일이 위로 올라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연소실에 오일이 타는 게 덜 타겠죠. 결국은 DPF가 요즘 뭐예요? C3, C1, 2, 3, 4를 넣어야 DPF에는 좋다라고 그냥 쉽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그만큼 연소되는 부분을 적게 할 수가 있으니까 DPF도 보호가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에서 폭발을 했을 때도 위로 밑으로는 가스, 브로바이 가스가 압축 가스가 그만큼 밀착이 잘 되니까 안 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죠? 폭발 압력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손실되는 걸 갖다 방지하기 때문에 좀 더 피스톤 위에서 커넥팅 로드를 힘차게 눌러서 크랭크 축을 돌려서 힘을 좀 더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새 차보다 힘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새 차에는 호닝 자국이 있습니다. 손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차부터 제품을 보건제를 넣게 되면 조금 더 4개의 피스톤에 대한 파워 밸런스라든가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더 뛰어나지고요. 압축 압력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레시피대 보면은 어떤 거는 꼭 망가져야지만 첨가제를, 복원제를 넣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복원을 시켜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 있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 부분은 또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또 어디가 예를 들어서 또 좋아질까라는 얘기예요. 철하고 닿는 부위라는 얘기죠. 그죠? 베어링이 있는 부위가 아닙니다. 그럼 어딜까요? 자, 이거 보면은 캠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크랭크 축에서 위로 캠축에 벨트를 걸어서 액을 회전시키든 체인을 걸어서 회전시키든 기아로 회전시키든 어쨌든 얘가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회전을 하면서 얘가 뭔 역할을 해요? 볼록 튀어나오는 양정 부분이, 그쵸, 여기 보십시오. 리우다 투다라 리우다야 뭐야 이거? 리우다라 그러는 거야 뭐야? 이거 또 일본어라고 또 이거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또? 생각이 안 나네. 벨브 테피 그래 벨브 테피라고 하자. 또 리우다라 또 여기 또 일본 요즘 일본 자 요게 이제 밸브 테피 그 눌러주는 건데 얘가 뭐라는 건지 예전에 보면은 밸브 간극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밸브 간극이. 그 다음에 밸브 간극이 있어도 요즘 심 조정을 합니다. 그쵸? 테피도 있어도요. 자, 그럼 보자고요. 간단히 생각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뭐냐? 이게 양정 부분도 양정 아니나 전부 다 여기를 갖다가 철입니다. 여기 철 그냥 자 문디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중간에 오일이 흘러가서 윤활을 시키지만 문디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디기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철도 스크래치가 나고 요 캠축에 대한 요 양정 부분이 가장 힘받는 부분이가 여기가 스크래치가 납니다. 뜯어보면 탈착을 해보면 여기가 반짝반짝해요. 여기 약간 검으렇고 티가 좀 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기가 힘이 더 많이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밸브를 눌러주는 부분이 당연히 눌러주기가 힘이 받겠죠. 그러면 이 부분도 스크래치 난 부분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얘를 누를 수 있고 잘 미끄러나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잘 미끄러나니까 부하가 적으니까 당연히 토크가 살아나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품 수명도 길어지고 당연히 열도 빨리 전달이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데가 또 어느 부분일까요? 자동차에 다 달려있는 걸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피톤 안 달려있는 데 없고 캠축 없는 데 없죠? 다음은 바로 오일 펌프입니다. 준비를 못했어요. 오일 펌프는. 예, 자, 오일 펌프에 보면은 다 오일 펌프는 기아 타입입니다. 자동차 쪽은요. 그러면 기어하고 맞물리면서 그 사이가 손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들어가서 그 사이를 갖다가 메꿔준다는 얘기죠. 그쵸? 좋다 이거예요. 올 펌프가 만약에 펌프 압력이 좋으면 올 쭉쭉 잘 치면 좋죠. 그쵸? 사람들 피가 팍팍 돌아가고 심장이 팍팍 해가지고 잘 돌리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돌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혈관에 대한 걸 빨리빨리 돌리니까 머리도 좋아지는 것처럼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헤드를 빨리 시켜주니까 그만큼 내 연소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차가워지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쵸? 순환을 빨리 돌리니까요. 뭐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은 어디란 얘기일까요? 다음은 이 부품은 달려있는 차도 있고 안 달려있는 차도 있는데 요즘 차들은 거의 지금 국내에서는 60% 이상은 다 달려있죠. 터보차저란 얘기죠. 터보차저에도 냉각수가 공급이 되는 차도 있지만은 엔진 오일이 가운데에 보면 공급이 됩니다. 양쪽 날개 말고 가운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전월 베어링이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구름 베어링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없고요. 지금 보면은 전월 베어링이야 그러냐, 이걸 뭐라 그러냐. 자, 이런 식으로 베어링이 없고 베어링 사이에 동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아주 부드러운 재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일이 거기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오일은 꼭 뭐죠? 오일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겁니다. 엔진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베어링 역할. 두 번째가 유압.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냉각. 그쵸? 이거를 굉장히 뛰어나게 가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그 터보차저에 들어가서 터보의 그 빠른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만큼 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보차이 뭐 달려있어요? 흡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기가 달려있잖아요. 같이 그 부분에 연결되기 때문에 뜨거워요. 유난히.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빠르게 회전을 합니다. 엔진 오일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전하면서 보건제가 들어가서 그런 스크래치라는 부분을 항상 메꿔준다는 얘기죠. 그럼 좋겠죠? 자, 그러면 어디 좋아지냐? 잘 들으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제가 아까 전에 레시루스 이 제품 레시루스 토탈 제품인데 엔진,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어떤 성분이 있길래 어떤 이렇게 작용을 하냐라는 얘기예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제작 회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우리 그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뭐냐, 황동인, 그 다음에 납, 이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나눔처럼 잘게 곱게 갈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뭐 본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접착제라 그러죠. 요걸 융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경화제 같은 게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열을 만나거나 마찰을 만나면 그 안에 낑겨서 열을 만나면 녹아서 붙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빨도 깨지면 붙이잖아요. 그렇죠? 아말감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도 시간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스케치 났단 말이에요. 너무 과도한 건 안 돼요. 그런 스케치 난 부분에, 푹 파인 부분에 어떻게 될까요? 황동인이 접착이 돼서 계속 긁어내리면서 계속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다 쌓이면 더 이상 메꿔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쌓였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엔진 오일을 뺄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이 제품을 계속 썼을 때, 정확한 레시피를 썼을 때 3만 킬로까지는 지금에 대한 성능이 유지된다. 3만 킬로 중간에는 절대가 아니죠. 굳이 이거 지금 현재 레시루 제품이 아주 좋다고 중간에 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과한 겁니다. 3만 킬로가 되면 또 하고 싶으시면 한 번 정도 프러싱을 돌린 다음에, 그쵸? 한 번 좀 씻어내는 거죠, 최대한.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을 합성유를 넣으시고, 그러니까 성능이 대략 7,000에서 10,000km 정도 나온 합성유를 넣으시고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같은 레시피대로 처방을 하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플러싱 하시고 안 하시는 거는 고객들 마음이십니다. 그렇지만 차영이 얘기하는 건 뭐냐, 어떻게 손에 로션을 바를 것 같은데 손은 또 안 닦고, 그쵸? 비누 깨끗이 닦고 로션을 발라 부들부들 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뜻은 뭐냐, 안에 있는 때를 좀 제거 좀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지금 보면은 보건제를 넣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이라는 게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금방 또 흡착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걸리냐. 자, 요건 좀 들어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반떼 제일 많은 그냥 현대차니까 아반떼 MD 그걸로 한번 보자고요. 아반떼 MD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제품은 3만 킬로가 유지되지만 3만 킬로가 지났을 때부터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차도 있겠지만요. 보건제는 레시피는 3만 킬로부터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만 킬로 된 차부터 10만까지 그냥 보자고요. 3만 10만까지인데 아반떼다. 그러면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하나만. 그 정도는 많이 스크래치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넣으시고 몇 킬로요? 그래도 한 7,000에서 그쵸? 한 10,000km 정도 타셔야 되고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50에서 100, 500km에서 1000km 정도는 운행을 하셔야 그때부터 효과가 발생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보자고요. 아반떼가 왔어요. 아반떼 그렇게 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봤는데 내가 이제 10만 킬로가 넘어갔어요. 10만 킬로가 넘어 13만이 되고 뭐 15만, 17만. 그러면 보자고요. 한 17만 킬로까지는요. 17만 킬로까지는 자, 2병을 넣으셔야 되는데 2병을 어떻게 넣으셔야 되냐? 그쵸? 한 병은 처음에 넣으세요. 한 병을 처음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50km 타신 다음에 그 한 병을 더 넣으시는 겁니다. 뭐 100km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50km 탄 다음에 뭐 나한테 깜빡한다고 100km 넣어도 상관없어. 대신 50km, 100km 넣는다고 해서 엔진오일이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요즘 또 그 부분이 있죠. 엔진이 오일 주는 차들이 있으니까 한 3000이든 좀 더 타신 다음에라도 엔진 오일 양을 확인하면서 최소 7000까지는 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능이 나오는 합성유를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사장님께 주머니 사진 넣으시면 돼요. 예,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아반떼인데도 운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략 뭐 한 20만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17만 이상 탔다. 내가 뭐 한 20만, 17만에서 한 25만 탔다. 그러면은 어떻게 3개를 넣어야 됩니다. 3개. 이 이상은 너무 과한 겁니다. 3개를 넣으셔야 되는데 3개 어떻게 넣냐? 간단해요. 처음에 하나 넣어요. 그리고 한 50km에서 한 100km 사이 타세요. 룰랄라. 그 다음에 또 한 병을 더 넣어요. 그쵸? 그럼 끝이죠. 한 병 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50km, 100km 사이에 한 병 넣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50km, 100km 한 병 넣었죠. 그 다음에 타시면 돼요. 그러면 1000km 정도 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성능이 끝내주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000km 이상 꼭 타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지금 잘 스크래치 메끼고 있는데 빼버리면 덜 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3000에서 5000에 타시면. 그래서 성능이 나오는 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충을 타는 것보다 성능이 나오는 엔진 오일은 열 발산도 좋고 그만큼 버틴다는 것보다도 열 발산이 좋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묽어지는 시기, 그쵸? 피스톤과 블록 사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손실되는 엔진 오일이 굉장히 많이 줄일 수는 있어요. 대신 그 전부터 준 차들은 안 돼요. 그거는 이상이 있는 차들은 해요. 그건 수리를 하셔야죠. 그쵸? 저는 뭐냐면 정상적인 차를 보는 겁니다. 왜? 매일 5000km 타다가 갑자기 7000km 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오일보다 더 그 오일이 묽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하게 양을 맞추시든 아니면 성능이 나오는 엔진 오일을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이상 만약에 타신다고 하면은 그건 차량한테 전화 주십시오. 돈 많이 버신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다시 레시피를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대략 3에서 5리터짜리 5리터까지의 기준을 아반떼 기준을 비율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보자고요. R엔진용으로 하면 R엔진은 7리터에서 8리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7리터, 8리터는 그냥 곱하기 2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아반떼는 한 병이지만 얘는 2병. 그렇죠? 그리고 또 뭐냐? 대신 키로수가 늘어날 때마다 한 병씩만 더 늘리는 겁니다. 2병씩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아반떼는 어떻게 됐죠? 10만 킬로 안짝은 한 병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킬로가 넘어갔다. 17만 킬로 안짝은 2병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18리터짜리는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했을 때는 2병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10만 킬로나 17만 킬로다 그럴 때는 3병만 쓰시면 돼요. 4병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사장님들 제가 그래도 차량 보고 오시는 손님들은 제가 인터넷 단가로 해가지고 제가 원가라도 이거 그래도 하시고 싶어서 멀리서들 오시는데 해드릴게요. 해드릴 거고, 좀이나마 사장님들이 많이 부품값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 받아도 우리가 2개부터는 원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편안하게 한번 진짜 이게 복원이 되는지, 내가 진짜 차영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정비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놀러 오세요. 그것도 같이 유튜브 찍는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거 말고 사장님 아까 말씀드렸죠, 국산 것도 있고 하드워도 있고요, 다 비슷합니다 사장님. 그 제품에 대한 용량과 사용 레시피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첨가제도 거의 똑같고요, 플러싱도 똑같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사람들이 나는 하드로 쓰고 싶은데 그래도 차영한테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은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거 뭐 첨가제 아니더라도 우리 그 구독자분들 재미난 것도 듣고 싶거나 차영한테 그냥 솔직한 얘기, 뭐 정비 아니어도 돼요. 그냥 정비에 관한 거는 됩니다. 뭐 내가 뜻거죠 이거 말고 뭐 사용 정비 왜 배웠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한 명에 여러 가지 시청이 나와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한 거고, 하여튼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여름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가철이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꼭 휴가 가시기 전에는 엔진 오일량, 냉각수량, 공기압 꼭 확인을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